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카타르에 못 오게 해야 해. 여기 호주에서 이번 2023 아시안컵을 취재 나온 기자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감동오락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좋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기자 카밀라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취재 기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 취재차 카타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카타르는 중동의 부자 국가로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여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시안컵 전반적인 내용을 취재하고 이슈를 취재해 오라고 지시를 받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중에 엘레나는 중국 전담 기자로 낙점이 되었고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중국 전담이라는 말에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자기한테 하필 중국 전담 취재를 시켰냐며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호주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중국 팀에 관한 이모저모를 취재해 오라고 전담 기자까지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중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레나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호주 내에서도 중국인들의 지나친 점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가 되곤 했어서요. 호주 위주의 취재를 하게 된 저는 매우 행운이었죠. 엘레나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어쨌든 회사의 지시이기 때문에 엘레나는 화를 참고 카타르를 즐기자며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카타르 공항에 도착하니 아시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안컵이 인기는 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와 엘레나는 일단 짐을 풀고 공항에 입국하는 각국 나라의 축구팀들 취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일본팀이 입국하는 걸 취재해 보았습니다. 일본팀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쿠보, 미토마, 미나미노 등 쟁쟁한 스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촬영하고 인터뷰도 잠깐씩 했습니다. 카타르 공항에는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저보아 가족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각국 선수들을 맞이하며 저보아 가족 인형을 선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보아 가족 마스코트는 2011년 아시안컵에서도 마스코트였다고 합니다. 저보아 가족은 5마리 가족으로 북아프리카 및 중동의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사막쥐 저보아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보아 가족 캐릭터는 5가지 색깔로 구분하는데 파란색은 장남 사부그, 노란색은 차남 트무브키, 빨간색은 장녀 프레아, 녹색은 아빠 즈크리티, 보라색은 엄마 트라나라고 하네요. 사부그는 아랍 지역에서 저보아를 부르는 명칭이며 다른 4가족의 이름은 카타르의 지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대회 조직위에서는 2011년 아시안컵 마스코트를 왜 재사용했냐에 대해서 2011년 대회의 멋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 대회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를 구현했다며 5마리의 캐릭터는 카타르의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축구팀에게 저보아 가족 캐릭터들이 인형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걸 받은 일본 선수들이 인형을 받아들고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왜 공항에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팀이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나? 라고만 생각하고 일본팀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축구팀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엘레나가 같이 나가보자고 해서 엘레나도 도울 겸 같이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팀 입국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뭐지? 중국팀이 일본팀보다 인기가 많다고 너무나 의아했어요. 그래서 중국 깃발을 들고 응원 온 사람들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중국팀이 카타르의 마스코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중국 깃발을 들고 응원 온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들이었고 중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어서 중국팀이 입국할 때 중국팀은 카타르의 마스코트가 될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카타르에 올 것이고 너네들은 카타르에 돈만 쓰고 시끄럽게만 하다가 돌아가는 마스코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중국 대표팀을 비난하려는 응원단이었네요.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누구 하나 사인받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대표팀 취재는 이것으로 마쳤고 그 다음은 한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저와 엘레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공항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본 팀과 중국 팀하고는 완전 다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인파에 휩쓸리다가 겨우 카타르 사람 한 명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젊은 여자분이었고 어떻게 한국팀 입국하는데 이렇게 응원까지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한국의 K-팝을 너무 좋아한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고 손흥민, 이강인 등의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터뷰 도중 손흥민 선수가 그 옆을 지나가니 꼭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손흥민 선수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다른 몇몇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이번 대회 최고 인기팀으로 한국팀을 꼽았고 한번 보고 싶었던 선수로 한국 선수들을 제각기 다 호명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대회 최고팀이 일본 대표팀인 줄 알았는데 한국 대표팀이 이 정도 인기가 있는 줄 몰랐답니다. 한국 선수들은 오랜 비행으로 피곤할 텐데도 일일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보고 선수들이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본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스타들이 없긴 하네요. 어쨌든 공항에서 느낀 최고 인기팀은 한국 대표팀인 게 확인이 되었네요. 공항 취재가 끝나고 엘레나와 저는 카타르를 즐기기로 했죠. 우리는 도하에서 가까운 바나나 아일랜드에 가기로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우버 택시를 탔고 우리는 둘이서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엘레나가 아랍어를 할 줄 알아서 택시기사님께 택시 안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1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인지 한국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카타르에 여행을 많이 오는데 택시만 타면 뒷자리에서 각종 음식을 먹어대고 쓰레기를 카시트 위에 그냥 버리고 가서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뒷자리에 넣어놔서 냄새가 날 거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손님들이 뒷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감자튀김을 먹는 걸 보고 택시기사님이 음식 쓰레기는 내릴 때 꼭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뒷자리 손님들이 갑자기 들고 있던 봉지를 뒷창문을 열고 도로에 그냥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너무 황당했지만 관광객들과 싸웠다가는 우버 회사에서 경고를 먹을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택시기사님이 지금 도하 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시안컵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카타르 도하 시내 도로가 좀 지저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님이 경험한 바로는 한국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네요. 솔직히 동아시아 사람들을 구분하긴 힘들지만 요즘 부쩍 한국인들이 카타르 여행을 많이 오는 걸로 봐서 추측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택시기사님 말만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여튼 택시 안에 쓰레기통이라니 냄새나서 별로인 것 같네요. 우리는 택시에서 내려 바나나 아일랜드를 제대로 즐겼죠. 제트스키도 타고 패들보트도 타면서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중국과 타지키스탄 경기가 있어서 엘레나와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 관중석 쪽에서 경기 관람을 하고 엘레나는 중국팀 취재를 세밀하게 해야 돼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이란 나라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고 축구 쪽에 유명하지 않은 나라라
당연히 중국이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이 다 끝나가는데 중국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관중들은 화가 많이 났는지 선수들을 향해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큰 소리도 치는 걸로 봐서는 자국 선수들을 향해 욕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전반에는 타지키스탄 선수들이 공을 잡거나 드로인을 하려고 하면 뒤쪽에서 뭐라고 큰 소리로 타지키스탄 선수들을 압박지르더니 후반전까지 골이 없자 갑자기 돌변해서 자국 선수들에게 욕을 하네요. 결국 득점 없이 비겼고 중국 관중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중국 관중석 쪽에 있어서 좀 무섭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엘레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국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엘레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엘레나는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와서는 자기는 그래도 중국 팀과 중국 응원단에 관한 좋은 얘기를 써야 하는데 도대체 취재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다독여주며 그래도 잘 만들어보라며 위로를 해주었고 일어나서 경기장을 나가려는데 중국 관중들이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 먹다 남은 음식과 각종 쓰레기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눈살이 찌푸려지며 빨리 경기장을 나가고 싶어졌어요. 엘레나는 숙소로 돌아가서 고민하며 그날 취재기사를 호주로 보냈어요.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았으려니 너무 힘들었다네요. 그래도 호주가 첫 경기에서 인도를 이겨서 기분은 좋았어요. 아직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점점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도 같은 약체팀에게 시원하게 이기지 못한 건 문제지만 어쨌든 이겼으니 다음 경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엘레나와 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아시안컵 최고 인기 대표팀인 한국 대표팀 경기를 관전하러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인기팀답게 경기장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대표팀 응원단을 보니 젊은 여성분들이 꽤 많았어요. 하나같이 얼굴이며 머리띠며 이쁘게 치장을 하고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옆에 계신 한국분이 주신 붉은색 머리띠를 하고 같이 응원을 하며 경기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응원단은 상대팀을 배척하지 않고 응원 자체를 즐기면서 응원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저와 엘레나는 신나서 덩달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톱스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함성 소리가 경기장이 떠나갈 듯 컸어요. 저도 손흥민 팬이기에 신나게 소리 질렀죠. 이날은 이강인이라는 한국의 꿈나무가 이제는 한국 대표팀의 중심이 되어가는 느낌의 경기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신나게 응원을 하고 살이 쪽 빠진 느낌으로 경기장을 나오게 되었네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한국 응원단이 있던 자리를 보니 신기하게도 몇몇 한국인들이 큰 비닐봉지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모아서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택시기사가 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도로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기사를 어떻게든 찾아가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인들은 다 같이 상냥하고 축구를 즐기고 국민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단면적인 면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접 본 느낌은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응원하는 호주랑 한국이 승리를 거둬서 오늘도 신났네요. 카타르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 팬은 아니었지만요. 엘레나와 저는 다음 날 하루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예 박람회에 구경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마당 꾸미기라든지 정원 같은데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너무나 신나는 구경이었죠. 국제원예 박람회에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구상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쭉 구경하다가 이번에 좋아하게 된 한국에서 조성해 놓은 한국 정원을 가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에만 많은지 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원은 한국의 전통 정원을 재현해 놨으나 거기에다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현지 문화와 기후에 적합한 정원의 형태를 보였어요. 전통 정원에 스마트 기술을 섞어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는 사막 지역의 녹색 오아시스를 보여주는 공간이 제일 신기해 보였어요. 관람객들에게 물어보니 각 나라 정원들 중에 K가든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카타르에 와서 한국에 관한 이모저모를 보며 좋은 점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엘레나는 꼭 한국에 한번 방문하자고 약속까지 했네요. 남은 아시안컵 일정 동안 저는 호주는 당연히 취재하고 특색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좀 더 써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느낀 한국은 저에게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네요. 여러 나라 네티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밀라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사랑해주니 너무나 좋네요. 호주도 같이 사랑해 주어야겠어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